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운의 스페셜 박나연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못 오를 나무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이 꿈꾸던 성공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와운의 스페셜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투자 동행 와운의 김용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기초부터 고수까지 투자 성공 로드맵 6강 강의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술적 지표 강의 중에는 4강 강의에 해당을 하겠는데 일목균형표의 개념 및 이해와 활용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김용덕 파트너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지표인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아마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부분들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일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일목균형표까지 여러분들이 투자에 이제 활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을 보유했을 때 일목균형표 지표를 이제 봉차트 부분에 같이 접목을 시키거든요. 근데 투자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활용 강도가 상당히 좀 많은 지표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익숙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지표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 활용 부분들을 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고수 투자자분들이나 조금씩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는 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지표를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주로 매매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단기라든지 중기 또는 단중기 매매에 대해서 다 활용이 가능한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지표가 후행성을 띠는 신기술적 지표라고 한다면은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선행성을 같이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앞으로의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 부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또 측면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매매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보다는 주로 이 지표를 만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지표 흐름이나 중장기적인 종목의 흐름 부분들을 파악하는 관점 부분들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두고 지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장기적 매매에 다 활용이 가능한 지표다. 또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도 다양한 신기술적 지표를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볼린저 밴드나 RSI 지표보다 이 지표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예측하는 부분보다는 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볼린저 밴드라든지 RSI보다는 좀 더 좋은 지표고요. 볼린저 밴드는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관련 표준 편차 범위각에서의 이제 파동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목균형표도 이제 그 볼린저 밴드의 패턴 부분들이 일목균형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RSI는 이제 심리도 지표여서 과매수 지점과 과매도 지점을 포착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일목균형표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또 다 같이 접목돼서 들어가서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주요 핵심 신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부분이나 또 파동이론 부분들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연계 기법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일목균형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기술적 지표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이해하고 활용한다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종목 매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일목균형표를 조금 더 활용해 보면 좋은 상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기, 단중기, 중기상의 매매가 다 활용 가능하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이 지표를 만든 인물이 주로 이 지표를 활용해서 보는 매매는 중기 이상의 안정적인 추세형 종목 상승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이 지표 활용이 좀 더 이득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짧은 매매 활용도 가능하긴 하지만 변칙 매매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 매매의 선행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매매에 대한 예측 선행성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은 단기 매매 활용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 요소를 통해서만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중장기적인 중대형 우량주에 대한 성장주의 지속 상승성에 대한 발굴 측면 부분 위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단기가 아예 적용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착 부분들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 이상의 종목에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목균형표를 참고해서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주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표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 지표들에 대한 이론이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약 7권 이상의 흐름으로 이거를 이제 집필을 좀 했다라고 해요. 이 만든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권 정도만 관련 활용 방식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깊게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오히려 활용하기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지표 위주로만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매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일목균형표 강의를 오늘 하지만 이 만든 사람이 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이런 방식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이걸 실제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양자역학 부분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실제 양자역학 관련돼서 가장 세계에서 권위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양자역학을 사실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듯이 일목균형표를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목균형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일목균형표는 어떤 투자자들도 이걸 완벽하게 다 해소하거나 이해하면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표로 우리가 뭐 증권사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세팅 값을 가지고 거기에서 매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지 그 외에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서 노력을 하지는 말자라는 점 주의점으로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한 세팅값을 가지고 활용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자세하고 또 쉽게 풀어주실 테지만 저희 이외에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언제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제가 여러분들 한국경제TV 쪽으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강의에서도 일목균형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 방법 부분들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일목균형표와 연동돼서 선행성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주가 변동성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 부분들에 대한 예측 그리고 종목에 대한 발굴 부분들을 방송에서 같이 해드리면서 종목 부분들을 좀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와운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선물인지 자세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자, 이제 거의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착순 500분에 한해서 여러분들 매주 한 종목씩 중장기 성장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관련된 상승 예감 스탁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하단에 보이는 ALS 번호로 무료이기 때문에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 500분이 지금 거의 마감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시해드렸었던 종목들의 성과가 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종목들 계속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단 LS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무료 종목들 계속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신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덕 파트너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들도 가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김용덕 파트너가 일목균형표의 이해와 활용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김용덕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앞서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신규 수적자표 네 번째 강의이면서 기초부터 고수까지 성공투자 로드맵 6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는데요. 드디어 신규 수적자표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또한 3대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일목균형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개념 정리 및 이해와 활용인데, 앞서서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트레이딩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간단하진 않아요. 트레이딩으로만 봐도 간단하진 않은데 뭔가 좀 선들도 많고 또 뭐 구름층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활용하는 방법론이 워낙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들이 접목되어 있는 또 복합 지표인지에 대해서 설명은 오늘 드리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목균형표에서 활용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 다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 부분에서도 상당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방법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 외에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지표 부분들에 대한 설정이, 그리고 이에 대한 매매 활용법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시 부분들도 좀 많이 보면서 어느 시점에 매수, 매도 부분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물론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앞선 강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도 예시 부분으로 매수 시점이나 매도 시점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좀 체킹을 해드렸습니다만, 항상 약간은 시간이 좀 이제 좀 더 충분한 예시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확인을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은 좀 충분하게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냐?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죠. 1935년에 일목산인, 미야코 신문사에 재직 중인 이제 일목산인 부분이 증권 시황란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한자로 신동 전환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이제 드러냈다. 역시 이름은 똑같아요. 전에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볼린저 씨가 본인 이런 부분들을 따가지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경우도 본인 부분에 대한 관련 내용 부분들을 좀 연동을 해가지고 딴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말로는 좀 어려운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지표 부분들이 이 일목균형표 안에 혼용 부분들이 좀 되어 있느냐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분석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일목균형표를 통한 부분에서는 이제 뭐 봉차트 분석법 부분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3030 등등 사케다 5법이라고 하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봉차트의 구간 고점과 저점 확인하는 자리라든지 추세 하방 돌파 이탈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한 봉 차트 핵심 기법을 나타내는 사케타 우법, 그다음에 기본 이제 패턴 분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 이동 평균선 매매,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기법 부분들, 그리고 MA 오실레이터 효과, 그리고 ROC 개념 등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일목균형표 안에 내재돼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봉 차트에 대한 활용도 가능하고, 관련돼서 다계봉 차트에 대한 패턴 분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케타 5법 적용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고, 또 기본 파동 이론으로 추세형 종목 부분들을 설정하는 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론도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론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론은 5파 상승 3파 하락 부분이 기본 전제 전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9파, 14파까지도 파동 원리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다양한 부분들 우리가 접목돼서 다 이제 혼용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지표화 시켜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일목균형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이제 없고요. 자,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이제 투자 분석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활용을 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느냐, 선행성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일목균형표를 같이 기본적인 차트 흐름하고 연계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내는데, 거래소라든지 뭐 아니면은 코스닥 또는 뭐 해외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폭락작이 오기 전에 폭락기를 정확하게 예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일목균형표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수가 급락이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 예측 부분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예견된 사례들이 많은 거죠. 예견, 뭐예요? 선행성이라는 거죠. 미리 주가의 추세적 방향성이 상방하방이 나올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저중 부분들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일목균형표의 이점, 사실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보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가틀리 패턴, 여러분들 사실 뭐 못 들어본 부분이잖아요. 하모닉 매매 패턴, 역시 쉽게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매매 패턴 부분들이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여기 보시면은 피보니치 수열, 역시 이 부분들도 거의 적용 부분들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트의 상하폭, 진폭에 따라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이런 관련된 피보니치 수열 방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해도를 갖고 많이 매매를 좀 적용을 해보시는 그물망 차트, 주가의 이제 최대 지지 구간과 또는 범위폭이 벌어지는 진폭 부분들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양한 이평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그물망 차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합적인 추세 이평에 대한 연속적인 확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 차트에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매매 부분들이 일목균형표 상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가틀리다, 하모닉이다, 수열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식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매매를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이점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법론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지표들이 들어가서 매매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이거 외에도 이걸 활용하는 또 방법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서도 총 7건으로 이루어진 일목균형표에 대한 내용이 현재 공개되어 있는 거는 4권 정도고, 추가적인 내용 부분들은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또 따로 찾아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방법론이 워낙 많아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한 자금에 대한 흐름이나 그리고 추세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낮은 이평 구간 또 높은 이평 구간대를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생각하는 추세에서 어떤 이평을 선택해서 매매를 할지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목균형표 안에도 선행 스팬 부분에 대한 변동성, 전환선, 기준선에 대한 매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또 후행 스팬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선택해서 내 매매에 적용할 부분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단기로 매매를 하게 되는 부분들인지 중기를 위주로 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추세 형태에 대한 장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인지 이 사이에 대한 매매를 하는 부분들인지에 대한 활용 부분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해가 안 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는 내용은 그냥 개념 정리 및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를 굳이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자, 방법론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론, 시간론, 파동론, 형보론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격론 같은 경우에는 N식, V식, E식 등 여러 가지 이제 계산식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본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가 어디에서 상투가 잡힐 수 있느냐, 어디에서 바닥이 잡힐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격론에 의해서 공식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상의 이 식을 활용해서 어디가 고점이 잡힐지 또 어디가 저점이 잡힐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시간론은 단순 복합 대등 수치 부분값에 따라서 기본 설정 수치는 9, 17, 26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복합이나 대등 수치로 가게 되면은 이 관련된 기본값의 합산 방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합식도 설정 값에 따라서 나오는 수식값과 계산값 부분들이 수십 개에서 100여 개 이상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파동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기본이 되는 N자 패턴에 대한 맥점 구간대를 확인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구간대에서 추가 고점 돌파 형식이나 추가 저점 이탈 형식 부분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확인해주는 패턴 매매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일목균형표의 기본 지표 부분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형보론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는데 일목균형표상에 나오는 캔들 패턴의 의미 그리고 종류 패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매매 설정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기본적으로 수백 개 이상의 패턴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가 1개봉, 2개봉 기본 캔들에 대한 동차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게 수백여 개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외우고 있을 수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론이 있다, 방법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있고 이런 지표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일목균형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건데 일목균형표에는 여기 보시는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후행 스팬, 그리고 보시면은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구름대라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이게 복합적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과거 9거래일간의 최고가 그리고 과거 9거래일 중에 최저가를 합산해서 둘로 나눈 거예요. 간단하죠? 최고가 자체가 5,000원이고 최저가가 2,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총 합산이 7,000원인데 중간값이 이제 3,5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선이라는 것은 좀 더 넓은 기간값 26거래일 기준에 대한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에 대한 합산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고가 값이 6,000원이다. 그리고 최저가 값이 1,500원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값 같은 경우에는 7,5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750 정도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환선 값은 단기 거래일 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준선 값은 단중기일 거래 값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달 기준값보다는 더 넓은 기간의 최고가 최저가이기 때문에 기준선 값이 전환선 값보다 높을 경우, 전환선 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가 자체의 현재 상태가 올라가고 있기보다는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최고점 기준이 최근 근접기일에 더 높지 못하니까 이전 주가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후행 스팬은 현재의 금일 종가를 26일 기준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즉 기준선의 기준값, 과거 최고가 26일 기준의 최저가에 대한 합산을 둘로 나눈 게 기준선인데 후행 스팬은 이 기준일이 되는 흐름만큼 뒤에다가 현재 차트를 갖다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선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구한 이 금일 기준의 전환선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갈 때마다 구거래일의 최대 고가, 최대 저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계산한 금일 기준의 전환선가, 그리고 26일 최고가 최저가 기준의 가격 구간대를 2로 나눈 금일 기준선 값을 합해서 다시 2로 나눈 그 값을 현재 종가 대비 26일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스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후행 스팬이랑 틀리죠? 후행 스팬은 현재의 종가 값을 뒤에 26일 뒤로 선행 스팬 1은 앞에 26일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행 스팬 2는 이제 또 값이 늘어나요. 아까 전에 우리가 기준선을 쟀을 때 26일 기준의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 값 부분들을 갖다가 합산을 해가지고 2로 나눈 부분이라고 하는데 선행 스팬 2 같은 경우에는 이 값 부분에서 2배 늘어난 구간대의 최고가와 최저가 값 부분에 대한 합산 부분들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시나 26일 후로 갖다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전환선하고 기준선에 대한 흐름에서도 전환선 값과 기준선 값의 차이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행 스팬도 마찬가지예요. 선행 스팬 1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의 현재 값 부분들을 갖다가 2로 나누어서 그걸 앞으로 갖다 놨다고 하는데 기준선 값이 26일 기준의 최고가 최저가고 전환선 값의 최고가 최저가는 9일 기준이잖아요. 단기하고 단중기 가격 값의 최고 최저값의 합산을 나눈 값인데 선행 스팬 2는 52일이라고 하는 기준선 값보다 2배 값 이상의 최고 최저치에 대한 값을 둘로 나누는 값을 앞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선행 스팬 1이 위에 있어야 될까요? 2가 위에 있어야 될까요? 1이 위에 있어야 되겠죠. 최근 근접값의 평균값이 이전 긴 값의 고가 저가 값의 합산 값을 나눈 값보다 높아야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선행 스팬 1이 위에 위치를 하고 선행 스팬 2가 아래 위치를 했을 때가 매수 구름층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선행 스팬 2 값이 높게 되면은 구름층 자체가 반대로 바뀌죠. 구름층 자체가 반대로 바뀌면서 음봉 구름층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보고 바로 구름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 스팬 1 그리고 선행 스팬 2가 역별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값 자체가 정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 값의 구름대에 대한 색깔 부분들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 밀어놓은 선행 스팬의 두 개의 교차 지점이 주가의 상승 흐름 부분들을 예측하고 있는지 또 하락 흐름 부분들을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표 흐름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환선이 뭐라고 그랬죠? 구거래 기준의 평균값 부분 그 고가와 저가값 부분들을 둘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0원이 고가값이고 저가값이 2,000원이라고 했을 때 합산된 평균값의 전환이 이제 3,500원이 나온다고 했고, 기준선값 부분들이 6,000원이 고점이 되고 저점 부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1,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7,000원 값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2,000원 해야 되겠네요. 8,000원 값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환선이 위치하는 값을 요 색깔로 좀 표시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환선보다 기준선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위쪽에 위치하는 캔들 차트가 이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값에 대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전환선 값이 밑에 있게 되는 거고, 이 값에 대한 변화가 하루하루 가는 이제 종가 기준의 변동성 부분들이 이제 5,500원 또는 6,000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기준값에 대한 6,000원 최고가보다 현재의 전환선 값이 높아져서 기준선 값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환선 값이 기준선 값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는 캔들 차트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선행 스팬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는데, 선행 스팬 부분들은 뭐죠? 이 전환선과 기준선 값의 합산값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뒤쪽으로 밀어넣는 거라고 그랬죠. 최초값의 합산값은 역시 7,500원이죠. 7,500원에 나누는 부분들의 합산값은 3,750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이 구간대에 위치를 해 있다고 하면 이 값을 앞쪽으로 가서 이게 보시면은 전환선 값보다 좀 높고 기준선 값보다 좀 낮고 전환선 값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가격 구간에 대한 선행 스팬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환선 값이 여기서 보시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걸 기본 설정으로 했으니까 선행 스팬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전환선 기준선 값을 합산해서 나누기 2한 값, 그래서 3,750원 값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선행 스팬 투값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선행 스팬 2는 뭐죠? 여러분들 52거래일간의 최고가 최저가의 합산값이라고 그랬죠. 좀 매수 그룹층을 만들기 위해서 52주간의 기준 부분들에 대한 최고가 부분들을 갖다가 6,000원 정도 흐름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가 흐름 부분들을 갖다가 1,000원 정도, 500원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500원 정도. 기본적으로 최근 값의 합산이니까 요 값 부분보다는 낮아질 수가 없겠죠. 현재의 값과 그 뒤에 52일간의 최고가 최저가의 합산값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값 가치도 같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값은 움직이기 전에 6,000 부분들, 저가 값은 훨씬 낮은 값이 있어서 6,5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둘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6,500원이니까 3,250원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선행 스팬 2값 같은 경우에는 선행 스팬 1값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룹층 자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수 그룹층이 형성되는데, 어차피 52일간의 값 부분들이 계속 하루씩 이동하면서 움직이고 선행 스팬 1값도 하루씩 이동하면서 움직이니까 핵심적인 전환선에 대한 구간 가격이 이렇게 6,000원 또는 6,500원, 7,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전환선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준선 값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선행 스팬 1도 올라가게 되고 조금 더 늦은 부분들로 가겠지만 선행 스팬 2 값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그룹층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뭐 이런 데 이제 봉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올라가면서 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제 뭐 다양한 이런 스팬 값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 주가, 현재 주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26일 뒤쪽으로 설정이 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죠? 후행 스팬 값이 있었죠? 후행 스팬 값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주가를 26일 뒤로 내려놓은 그런 이제
스팬 지표에 해당을 하고 그때 주가가 어디 위치를 해 있느냐에 대해 따라서 이 후행 스팬 값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계단형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캔들이었다고 한다면은 후행 스팬 값은 현재 값이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후행 스팬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후행 스팬 값과 여기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값 그리고 선행 1펜, 선행 2펜 값이 다 한 개의 차트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바로 일목균형표의 핵심이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지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림 작품 같네요. 그죠? 왜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려면은 수식값을 다 해가지고 여기부터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이 일목균형표를 다 만들어서 드리려면은 계산을 하나하나 해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이상 걸려야 요 안에 차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결국엔 중요한 거는 전환선 값이 올라가면은 이 선행 스팬의 매수 그름층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전환선 값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때마다 단기 이평 가격이 떨어지고 기준값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매수 그름층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매도 그름축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2 선펜도 이제 역배열로 매도 그름층이 형성되는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매수 그름층에서 가격적으로 전환선에 대한 가격 구간대에 대한 현재 봉차트 주가의 하루하루의 흐름 부분들을 낮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스팬의 가격 강도에 대한 흐름과 후행 스팬의 변동성도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기억하고 매매에 적용하면 돼요. 일목균형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목균형표를 만들 수 있는데 매수하고 매도는 어느 시점에서 보통 보느냐라고 본다면 우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봉차트 주가가 전환선을 돌파할 때 또는 기준선을 돌파할 때 또 구름대를 상향 돌파할 때를 보통 매수 신호로 본다. 그러면 단기 매수 신호가 뭘까요? 전환선 돌파, 단중기가 기준선 돌파, 그 다음에 구름대에 대한 상향 돌파가 나올 때는 뭘까요? 역배열에 있는 흐름 부분들에서 정배열 전환되는 흐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만들어지겠고요. 반대로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를 하향 이탈할 때는 매도 신호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매도 신호, 그다음에 단중기적인 매도 신호, 구름대 하향 이탈은 추세로 올라가던 종목이 깨지는 거니까 저점에서 올라가는 상승 진입 신호가 아니고 추세상에 고점에서 추세가 깨지는 추세 하락 신호로 활용할 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평선 매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결국 전환선이라든지 이 기준선도 11 기준의 평균값을 다 합산해서 기간일로 나눈 게 아니라 전체 9일 거래일, 26일 거래일 기간 부분들에 대한 흐름의 고점 저점을 합산한 구간대를 둘로 나눠서 평균적인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환선 값이 더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매수 신호,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 값을 하향 이탈할 때는 단기 거래일 봉차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역시 매도 신호 부분으로 데드 크로스 부분, 골든 크로스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일에 설정되어 있는 선행 스팬 값이 원값이 이렇게 상향으로 증가, 옆으로 이제 기다가 상향으로 증가 또는 하락하다가 상향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이런 상향값으로 증가할 때는 역시 전체 기준의 평균값 부분, 즉 주가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합산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반대값이 나올 때, 하락 전환값이 나올 때는 매도 신호로 해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또 매수 매도로 후행 스팬을 활용하는 매매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단기 매매 위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현재 주가를 뒤로 밀어놓은 이 후행 스팬이
과거 주가를 상향 돌파하면은 단기 매수 신호로 적용이 되고 하향 일탈할 때는 단기 매도 신호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이 과거 주가보다 많이 높아져서 올라가면은 단기 상투 징후로 매도, 그다음에 과거 주가보다 높지만 현재 주가가 가까워졌을 때는 매수 신호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가까워졌다가 이탈하면 매도 신호기 때문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매수 신호가 되는 거고요. 후행 스팬이 과거 주가보다 낮으면서 멀어졌을 때는 매수, 즉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가는 관점이죠. 이때는 이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다시 한번 전환되는 흐름을 확인해 줘야 되겠고요. 또 과거 주가보다 낮으면서 가까워질 때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매도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역시나 다시 한번 부딪혔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의 가장 기본적인 매수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활용할 때 앞에는 여러 값이 있지만 주가가 전환선을 상향 또는 기준선을 상향할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단기 매수에서 좋고요. 그다음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즉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값에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역시나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 정도만 활용을 해도 돼요. 후행 스팬이 뭐 다르게 움직일 때를 굳이 볼 필요 없이. 그리고 기본적인 매도는 역시 반대값. 주가가 전환선을 하향하거나 기준선을 하향할 때,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그리고 후행 스팬이 주가를 하향 이탈할 때 매도하는 이 세 가지 종류만 매도 신호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지지저항 상투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구름층의 상단 또는 하단에 대한 횡보가 길어질수록 이 관련 지지저항은 세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1선행 스팬, 선행 스팬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 구름층이 형성돼 있건 매수 구름층이 형성돼 있건 이 구름층의 값 부분들이 일정 수준으로 계속 가격을 유지하면은 주가 변동성이 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어느 값으로 부딪히건 간에 저항이나 주가가 상단 하단에 위치했을 때 지지 저항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일 이후에 설정해 놓은 선행 1, 2값이 급격하게 같이 동시 증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단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인데 단기 상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26일 선행 스팬 1, 2값이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 바닥 징후로 단기 과대낙폭이 나왔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기 바닥 징후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종목 매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에서 여기 보시면 녹색 선 부분들이 전환선 부분이 볼 수 있는데 전환선에 대한 주가 돌파가 나올 때 매수 신호라고 했죠? 이 부분들이 확인되고 기준선은 이미 지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전환선에 대한 이탈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라고 가장 가벼운 매매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또 주가 흐름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기준선에 대한 주가 이탈할 때 단중기적으로 좀 더 추세를 확인하고 매도 신호가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고, 기준선에 대한 돌파값이 나오면 다시 짧지만 매수 신호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름층 값에 대한 이탈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매도 신호 부분들이 될 수 있고, 구름층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구간대에서도 매수 신호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값입니다. 예시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은 구름층과 관련된 값이 일직선이 될 때는 저항값으로 통한다라고 아까 전에 지지저항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저항이 돼가지고 주가가 밀리는 부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후행 스팬이 주가에 대한 흐름에서 하락 전환 흐름 부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매도 신호로 인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단기 급락 흐름 부분들이 요 후행 스팬 주가 이탈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후행 스팬이 주가 돌파가 나올 때는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 부분들이 역시 확인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수평으로 나와 있는 해당 값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라고 그랬죠? 직접적인 저항 지지가 될 수 있는 구름층이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선행 스팬 1, 2가 수직 하락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인 단기 이탈이 많이 나와 있는 값 부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값 부분에서는 저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정도 값에 26일 값을 미린 거니까 이 정도 값이 이제 저점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자 패턴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름층 저항을 받은 값이 보이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구름층 지지탈이 되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구름층 돌파가 나오니까 상승 추세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후행 스팬이 주가 하락 구간대 있고 돌파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밀리는 형식이 나오고요. 주가에 대한 하단에서 터치 흐름이 나오지만 다시 이탈되는 값에는 되돌림 하락 값이 나오는 부분들이 되고 여기서는 주가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역시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추가적인 추세가 떨어질 때는 전환선 값이나 기준선 값 부분들을 데드크로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 신호로 크게 인식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구름층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은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동시에 후행 스팬이 주가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요 지점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후행 스팬 매수 신호 그리고 구름층 돌파 시 매수 신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매수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대도 보면은 전환선에 대한 주가 돌파, 기준선에 대한 주가 돌파가 나오면 주가 상승 추세가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예시 부분들을 또 보시면은 여기 주가가 정별 구간대에 있다가 기준선 전환 구간대에 대한 이탈이 나오니까 주가 하락 구간으로 내려가고 구름층을 뚫고 내려가니까 추가락이 슈팅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구름층에 대한 지지 캐들 상단 흐름 부분들 그리고 후행 스팬의 주가 상승 흐름이 같이 나오니까 주가가 단기 반등 성격 흐름이 나오게 되겠고요. 전환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역시 조정이다라는 걸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요 지점 후행 스팬이 다시 주가가 돌파가 나오죠. 그렇게 되게 되면 주가의 상승 흐름 부분들이 나온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이미 이 이전에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주가 돌파가 역시 같이 나오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부분들을 보시면은 후행 스팬이 주가 하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주가에 대한 조정 부분들이 나오는 현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구름층에 대한 이탈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박스권 구간대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매매 강도에 대한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구간대에서 일단 매수 신호가 전환 후행 스팬의 주가 돌파와 함께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흐름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형성이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갔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지지를 타면서 올라가고 전환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니까 주가의 하락, 기준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니까 주가의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행 스팬 1의 횡보 관점에 대한 주가 터치가 나오니까 주가가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요. 주가가 다시 한번 후행 스팬의 주가를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되니까 주가의 상승 신호, 전환선, 기준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동시에 나오게 되고 주가가 슈팅이 나온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전환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니까 주가의 하락, 이중 기준선 이탈이 나오니까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선행 스팬 1의 횡보 라인에 주가가 부딪히니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죠. 좀 복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요소를 같이 조합하고 있습니다. 자, 후행 스팬의 주가 이탈이 나오니까 주가의 흐름이 급락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데 선행 스팬 1의 횡보가 나오니까 조정 저항이 돼서 주가가 밀리는 흐름 그 뒤로는 계속 지금 데드크로스 상태가 유지되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후행 스팬이 주가 하단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부딪혔다가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는 캔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장기화될 때는 이렇게 구름층이 점점 두꺼워지고요. 상승 추세가 장기화될 때는 역시 매수 구름층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이나 지속적인 하락 흐름 부분들에 대한 추세 부분들에 대한 예측 부분들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목균형표의 결론입니다. 자, 단기간 강의로는 일목균형표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해 및 기본 활용 부분만 하셔도 여러분들 활용하기엔 충분한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후반부 이야기해드린 일목균형표의
기본 개념, 매수, 매도 신호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요소만 확인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셨다면 예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강의 부분들을 여러분들 상승 예감 스탁 부분 500분 선착순 범위에 신청하시면 이 강의를 역시 여러분들 수개월 이상 계속 복습할 수 있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또 VOD 부분도 확인 가능하게 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 요 하단에 나오는 자막으로 신청하신다면 좀 더 일목균형표 강의에 대해서 이해가 더 쉬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목균형표의 개념 및 이해와 활용, 기초부터 고수까지 투자 로드맵, 6강 강의, 또 신규적자표 4번째 강의였고요. 이상 한국경제TV 와운의 김용덕 파트너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운의 스페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을 향한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와운넷과 김용덕 파트너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